평범했던 어느 날 삶이 무너져버린 한 남자. 이제 빵 소리나면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고압 전기가 흐르는 굉장히 위험하죠. 다 괴사가 돼버렸고 무슨 일이에요? 신경 손상은 점점 나빠졌고 소생률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할 만큼 하지만 그가 마주한 기적의 이면, 기적보다 지옥 같았어요. 기적 뒤에 찾아온 믿기 힘든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와. 2만 볼트요? 2만 볼트.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하다는 남자. 내가 살아난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계속 이런 악재가 쫓아다니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아내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데요. 아유. 사고 당일이 좀 기억이 나세요? 전혀 안 돼. 거기까지 간 기억이 없어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기억. 현장에 CCTV나 없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눈을 딱 떴는데 앞에가 온갖 뭐 주렁주렁해요. 눈동자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이고. 목 조금하고. 아이고. 아무런 이제 감각이 없더라고요. 팔다리가 잘린 것처럼. 근데 움직이니까 팔이 보이더라고요. 말을 듣지 않았던 팔과 다리. 그리고 다른 분들이 놀라실까 봐. 오. 머리. 12시간 걸려서 허벅지 살을 떼서 여기다가 붙인 거거든요. 몸에 남은 끔찍한 사고의 흔적. 이식을 하셨군요. 전기 사고라고 아이고. 했는데 아유. 2만 볼트가 머리 닿았다. 2만 볼트. 두피가 다 녹아내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상봉 씨의 머리와 몸을 관통했습니다. 20년 차 베테랑 전기안전관리자 상봉 씨. 그날도 시설 점검을 위해 인근 공장으로 출근했다 변을 당했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뭔가 알고 있을까? 환자분은 그 당시에 여기 옆에서 쓰러져 계셨고 동료분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코 부분에 그름이 있었고요. 뽀글뽀글하게 이쪽이 정말 타들어간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무려 22,900볼트의 초고압. 당장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지마비에서 완전히 상지마비로 진행이 되면서 호흡곤란이 심한데 저희는 이 신경 손상이 점점 진행이 돼서 사실 영구적으로 자발 호흡을 못 하시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치명적인 내상에 의료진들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상황. 아이고, 그랬네요. 숨조차 기계에 의존해야 했던 그때의 기억은 상봉 씨에게 트라우마로 남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소리도 네. 뭐 나오는 게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시간 동안이 바깥의 화상은 아픈지도 몰라요. 뭐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촉수 따라서 녹아내리는 그 통증이 와, 씨, 이게 지옥이지. 이게 지옥이면 더한 지옥은 없다 그러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예.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통의 시간. 하지만 희망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때 3주 만에 상봉 씨가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와. 되게 기적적이죠. 운이 좋았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예. 그냥 일상생활에서 식사 우선 하실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기적 같아요. 환자분 의지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아, 다행입니다, 정말. 상봉 씨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이었습니다. 영림이 많이 우셨어요. 작은 매형하고 누나하고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천주교 신자라서 목줄을 저한테 주면서 널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저는 살기가 싫었거든요.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살아서 나오래요. 나오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 하면서 아유. 그래 내가 살아나가면 해야겠다. 견뎌보자라는 생각이 그때 했죠. 정말 큰 힘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3살 터울의 작은 누나를 유달리 잘 따랐던 상봉 씨. 평소 일주일에 한 번은 왕래할 정도로 우애가 좋은 남매였는데요. 작은 누나 부부는 먼 지방에서 서울 병원을 오가며 물심양면 아픈 동생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열이 많이 나니까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선풍기 보내주고 이제 면도 좀 해야겠다고 면도기도 사서 가져다 주고. 아유. 짱은 누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이만큼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아플 때 챙겨주면 은인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누나가 참 살갑고요. 말씀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가족의 응원과 돌봄 속에서 차츰 회복해 나갈 무렵.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 보니까 와 돈이 다 빠져나가고 와 네? 아무것도 없고 대출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대출들이 그렇죠. 뭐 전혀 모르던 것들이 막 떠 있고 해서 무슨 일이죠? 통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봉 씨의 돈. 에? 아니 이게 게다가 1억 원이 넘는 대출까지 생긴 상황이었는데요. 대출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 한 겁니까? 매형이 모든 대출을 했더라고요. 매형이요? 바로 작은 누나의 남편 매형인 조 씨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그 돈을 노릴 수 있는 거죠? 워낙 사이가 좋았던 작은 누나 부부였기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니까요. 매형이 어떻게 천원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겁니까?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소중한 가족.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순간 그에게 돌아온 건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이게 참. 상봉 씨가 입원한 뒤 작은 누나 부부는 유독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이제 계속 나올 거고 산재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아니까 처리를 해줄게. 걱정하지 말라. 산업재해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상봉 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져간 작은 누나 부부. 휴대전화요? 이 산재 신청에 휴대전화가 필요한 거예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사무장으로 일하는 작은 누나 부부였기에 믿고 맡겼다는데요. 당연히 믿고 맡기죠. 상봉 씨만 케어하는 데만 집중해라. 거기에만 에너지 쏟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처리해주고 애들도 이제 케어하고 하는 거 하겠다. 그렇게 정신없이 치료를 받는 사이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3달 동안 동생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네, 무언가를 계속 인증해야 한다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상하다고 느낀 게 이제 누나 이제 내가 핸드폰을 써야 되는데 좀 이번 주에 면회 올 때 갖고 오면 안 되거든. 왜 필요한데? 그냥 하나 사. 네? 그 하나 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 이건 뭐 잘못됐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발길을 끄는 두 사람. 거의 한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예? 어허. 불안했던 예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한 결과 상봉 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 2천만 원과 무려 7곳의 금융기관에서 에? 상봉 씨 명의로 실행된 대출 1억 3천만 원 가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휴대전화랑 신분증만 가지고 저게 가능하다고요? 네, 전부 비대면 대출이었다고 비대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휴학급여도 이미 다 빼간 상태고 보니까 애들 보험에서도 대출을 했더라고요. 그 자체는 제가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대출을 하겠어요. 상봉 씨의 감전사고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시작된 수상한 출금.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투자? 너희들 가족을 내가 너 대신 다 먹여 살리고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기를 맞았다. 에이? 직접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누나는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누나는 전혀 몰랐다는 거네요. 아유. 심지어 남편을 자수시키겠다며 각서까지 보내왔는데요. 그래도 가족이기에 상봉 씨는 누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직접 시댁에 가서 남편이 가져간 돈을 받아내겠다고 했답니다. 예.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서 뭐 아들 얻는 셈 치겠다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깜빵을 아니, 가든 그러면- 우리는 못 해준다고 했으니까. 아 미치겠더라고요. 아, 그때 누나도 그래. 나도 바빠 지금. 자기도 이혼을 해야 된대요. 뭐 이혼이요? 결국 돈을 못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들리잖아요. 매형한테 한 번 속았는데 아니 이거 뭐예요? 근데 누나한테 한 번 더 속으니까 와 진짜 아유, 어떻게 필이 저래요?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뛰어들어? 아이고. 내가 살은 게 내 살아난 게 잘못인 건가? 오히려 더 지옥인 건가? 아유. 온몸이 타들어가는 육체적 고통보다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상처가 더 아프다는 상봉 씨. 아, 참. 하지만 상봉 씨의 절박한 절규에도 누나는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럽니까? 그들은 정말 아픈 동생을 이용한 걸까? 제작진은 작은 누나 집을 찾았습니다.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여보세요? 저 MBC 방송국에서 왔는데 저희 그 박상국 씨 관련해서 사정 여쭙고 싶어서 왔거든요. 뭐 때문에요? 박상국 씨 매형이시죠? 할 얘기 없어요. 탁 끊어버리네요. 아하. 작은 누나는 어떤 입장일까? 동생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생분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끊을게요. 할 말이 없다니요. 두 사람 입장이 똑같아요. 제작진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메모와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누나 부부가 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남의 명의로 컴퓨터나 휴대폰을 조작하는 경우에 이제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가 되고요. 그거를 대출 회사 같은데 이렇게 보냈을 때 그게 이제 동행사죄. 그로 인해서 그 대출 회사로부터 그 대출금을 받았다. 그러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이렇게 돼서 처벌을 받고요. 작은 누나가 만약에 처음부터 알고 공범으로 가담을 했다 그러면은 매형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상봉 씨는 결국 매형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누나는 차마 고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봉 씨에게 뒤늦게 온 문자 메시지. 당연히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죠. 고소하니까 이제 무슨 태도입니까 저게. 그러게요. 그리고 기다리던 작은 누나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아유,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제가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는 답변 한 번을 안 하더니 아유. 조카가 지금 아빠 그렇게 된 걸 가지고 힘들어한다. 형사를 취해 달라. 이런 문자를 어떻게 보내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네, 그 문자가 1년 넘게 없는 거죠. 전화 한 통화도 없지, 찾아오지도 않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작은 매형이 상봉 씨의 돈을 빼돌린 목적이 투자가 아니라 온라인 도박이었다는 건데요. 도박이었다고요? 도박이네요. 파국으로 치달은 남배. 안녕하세요. 혹시 박상국 씨 아버님이세요? 부모님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사람은 주어가 있는데 네. 세상에 그 매형이라는 인간이 그걸 가져갈 것이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두 사람과 연락이 끊어진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화도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고.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찹찹한 심정이시겠습니까? 예. 아드님이 그래도 작은 누나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은데. 많이 따랐죠. 예, 왔다 갔다 하고 잘 했어요. 제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저 누나들한테도 잘했어요. 화목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아유, 참. 상봉 씨는 작은 누나 부부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죽기를 바래서 나한테 그렇게 다가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작진은 매형을 만나기 위해 그가 근무한다는 병원 인근에서 기다려보았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던 그때
나타났습니까? 드디어 매형 조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찾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팀이에요. 박상돈 씨 매형 맞으시죠? 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전화 관련해서? 서남 생사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왜 어떤 이유로 그러신 거예요? 처음부터 돈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져가신 거예요? 직접 만난 상황에서도 제작진을 피하기 바쁜 매형 조 씨. 서남 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선생님 그래도 서남은 갑자기 손가락으로 귀를 막기 시작한 조 씨. 뭐 합니까 저게? 외면하네요. 아이고 참. 서남은 본인이 죽기를 바랐나 그런 생각 할 정도인데 서남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리를 황급히 뜨는데요. 아내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계속 피하기만 하네요. 바로 그때 조심해. 이거 무단횡단. 어유. 좀 위험한. 무단횡단을 해버립니다. 저렇게까지 도망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형 조 씨는 제작진을 따돌리며 도로 건너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참. 끝까지 상봉 씨에 대해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네, 황당한 사실은 상봉 씨에게 연락이 없던 작은 매형 측이 실화탐사대의 취재가 시작되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해 왔다는 건데요. 보증인으로 이혼한다던 작은 누나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서 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건데요. 근데 보통 산재는 입원한 병원에서 이렇게 좀 바로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봉 씨가 입원한 병원 모두 직접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들이었습니다. 본인 인증 등을 위해서 재해자의 휴대전화가 따로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을 하다가 당한 사고인데 이 회사에서 보상금이나 뭐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상봉 씨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풀어난 빚. 눈앞이 캄캄한 순간 상봉 씨는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뭐 있는 돈 다 끌어 모아서 그냥 갚고 끝내자. 그래서 회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보험금 7억짜리 있으니까. 보험이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전기안전관리업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보험을 드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상봉 씨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회사의 보험. 그런데 사장님,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지금 보상금을 먼저 받아야겠다. 급하게 좀 갚아야 돼서 그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너 그거 못 받아. 없어. 네? 왜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상봉 씨 회사 관계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 무슨 일이실까요? 여기는 한집 차였네. 박상봉은 다치고 나서 그 보험 들어오는 걸로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경립을 졌다는 해드렸었거든요. 박상봉과는 다치기 한두 달 전에 만료가 됐었대요. 만료? 뭐예요? 갱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요? 갱신을 왜 안 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요라고 나오고 그러면 통장 내역 좀 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통장이 장려가 진짜요? 장고가 아예 뭡니까 이게? 아니 어찌 저런 일이. 그동안 경리가 회사 돈을 횡령해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예. 그 횡령한 경리부는 그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많이 미안해하셨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고 하셨다고 해가지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와. 횡령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리. 아이고. 믿을 수 없는 악재가 이어지자 상봉 씨는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가 줄 돈이 많지 않아 그러더라고. 와, 그 순간에 미쳐버리겠더라고. 결국 상봉 씨는 남은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참. 그런데 제작진이 취재 중 알게 된 뜻밖의 사실. 자칭은 사고 당했을 때는 이 보험하고는 무관하고 그 보험이 따로 있어요. 네? 사고가 났을 땐 보상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보험으로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뭐요? 애초에 재해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보험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보험을 들 때 당시에 제 그런 사고에 관해서 어느 정도 다 배상을 해주는 보험인 걸로 알고 들었어요. 근로자 피해 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서 결국 상봉 씨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소용이 없는 헛된 희망이었다는 건데요. 제작진에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상봉 씨. 아니 이거는 어차피 갱신됐어도 못 받을 금액이라는 거를 회사에서 자기들이 들은 보험이 뭔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허탈했어요. 저도 참 넉넉하게 보상도 해주고 다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만약에 네. 회사에 뭐 격리 횡령이나 그런 일이 좀 없었다고 하게 되면 뭐 보상이나 지원이나 이런 형편이 좀 더 나았을까요? 당연히 좀 나아졌겠죠. 대표님께서도 박상봉이라는 생각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감전사고를 당한 지 1년 6개월. 상봉 씨는 여전히 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불운의 늪.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살 거냐고. 살아서 걸어서 내려가야지 않냐. 그럼요. 일어섰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울지 않고 옆에 있더라고. 그거야 내가 못났구나. 내가 정말 못났구나. 참. 밤낮 없는 노력 끝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사지마비에서 발걸음을 떼기까지. 아유, 대단하십니다. 상봉 씨는 어느덧 기적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인형 혹시 보셨어요? 요거 집사람이 떠준 거예요. 요거 별명이 있거든요. 피카츄라고. 전기 맞은 아저씨 하다가 한 병동에 다 피카츄라고 불러요. 과연 살아남은 건 상봉 씨에게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불운이었을까? 사고도 그래도 깨어나게 한 게 기적인 것 같고, 움직이기 힘들다고 했는데 운동으로 극복이 되니까 기적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그걸 기적이라고 말씀들 해주시겠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꿋꿋이 일어서는 상봉 씨의 모습에서 반드시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일이 바로 매형 조 씨에 대한 형사 재판 선고일입니다. 아픈 가족을 배신한 조 씨에 대한 판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실화탐사대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만 볼트의 사나이 상봉 씨의 빛날 내일을 실화탐사대에서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